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롯데 신동빈 회장 몇 년 구형을 받았죠? 10년 받았습니다. 10년. 그리고 오늘 신격호 회장이 또 10년을 구형받았죠. 신격호 회장도요? 네, 조금 전에 재판에서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고령이라서 좀 봐줄 줄 알았더니 구형 단계에서는 애누리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건을 계기로 오늘 좀 가볍고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는 요 집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롯데를 터는군요. 예, 원래 남의 집 싸움 구경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집안은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콩가루 집안 계보로 단연 원톱입니다. 따라올 집안이 없습니다. 현대, 두산, 효성, 동아제약 이런 여러 집안들이 도전을 했는데 요런 집안은 콩가루인 거고요. 이 롯데 집안은 콩가루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요. 그러니까 콩가루를 다글다글 갈아산 미세먼지쯤 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요. 나노 기술을 동원해서. 그렇죠. 예. 이제는 입자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문이 박살이 났죠. 먼저 뉴스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집안에 중요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죠.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그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롯데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요. 그때 검찰이 무려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 굉장히 강도 높은 구형을 한 겁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너무 고령이에요. 지금 95세고요. 알츠하이머 증세도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수감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법조기자 이야기던데 예. 아무튼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구형 단계에서는 애누리 없이 검찰이 아주 강도 높게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년이 그렇게 쇼킹하지 않았던 건 10월 30일에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 형하고 피 튀기게 싸워서 지금 롯데를 장악한 신격호 회장의 차남이죠. 30일 월요일에 요 똑같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10년을 여기서도 구형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와, 10년? 대단하다 검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혐의가 뭐냐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최근 한 10년 동안에 신동빈이 그룹 경영을 맡은 동안 신격호, 신동주,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주요 계열사의 임원으로 임명을 이름을 올린 다음에 엄청난 연봉하고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돈을 자기 집안 돈처럼 꺼내 쓴 규모가 무려 508억 원. 이 중에 391억 원을 신격호 회장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요 혐의도 있습니다. 서미경 씨, 신격호 회장의 참 표현하기 그런데 셋째 부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롯데가 일감을 몰아줘서 778억 원의 손해를 롯데에 끼쳤다라는 혐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죄죠. 그런데 제가 요걸 그동안 조금 간과했었던 게 롯데가 그동안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게 왠지 별거 아닌 것처럼 저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뽑아서 칼을 제대로 휘둘렀습니다. 신동주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갔던 이 형도 징역 5년 벌금 125억 원을 구형받았고요. 그 셋째 부인이라고 불리는 서미경 씨도 징역 7년이 구형돼서 굉장히 강도 높은 구형이 지금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 재판 스케치를 잠깐 알려드리면 신격호 회장 사실 마인드는 완전히 꼰대 재벌인데 건강이 실제로 상당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스케치 기사를 보면 판사가 지금 재판받고 계신 건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뭘로 재판하는 거냐?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신격호 회장이요. 그래서 옆에서 변호사가 지금 회사 돈 횡령 때문에 재판받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내 회사인데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서 중간에 이제 판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심리를 종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령이어서 구속을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사법부가 제대로 응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회사 돈을 지 돈처럼 꺼냈었던 재벌들 관행이 한 번에 제동에 걸리겠죠. 특히 이 일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현 롯데 회장한테 10년이 구형된 건 검찰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부디 사법부가 사회 정의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먼저 소망하고요. 근데 이건 이거고요. 이 예상 밖의 중형이 구형되니까
이 신동빈 회장 측 반응이 진짜 황당합니다. 오. 이 신동빈 변호인단의 주장이 뭐냐면 이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결정은 부친이었던 신격호 총괄 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다 결정한 거고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주장을 해요. 아버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뭐 이런 후레자식 새끼들이 다 했나 싶더라고요. 아니 진짜 삼강오륜을 밥에 말아먹은 새끼들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해석이 정확하게 김용민 PD님이 한 해석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횡령이 아니다,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물론 그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동빈 주장은 횡령 배임 맞는데 범인이 아버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의 가족 중심 경영이나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가족 중심 경영으로 횡령을 한 나쁜 분이고 아들인 신동빈은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영자다. 이런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살고 싶어도요. 아빠를 범인으로 보는 행태는 이게 어느 나라의 예절입니까? 제가 이걸 보고 한국 재벌들이 참 개판 5분 전이지만 이제는 강상해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걸 떠나서 지옥문까지 지금 들어갔구나 싶더라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악랄한 범죄자 집단이기는 했어도요. 과거에는 아비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의 의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사건으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을 때 정주영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최소한 그 아들인 정몽구가 대신 감옥에 가는 강상의 도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신동빈 이자는 지가 살겠다고 아빠가 범인이다, 아빠가 나쁜 놈이다 이 지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동빈이 뉴 롯데를 만들겠대요. 뭐 뉴 롯데의 가치가 폐륜, 뭐 불효,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동빈 씨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요. 인간이 먼저 되세요, 인간이. 뉴 롯데 같은 헛소리 그만하고 아빠를 범인으로 몰고 자기가 살면 속은 편안합니까?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신격호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난생 처음으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아빠가 범인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든 또 다른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사람이 물론 악독한 재벌인데 그 악독함에 대한 신의 응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한테도 버림받았죠. 그리고 일생 동안 형제들한테 다 버림을 받습니다. 이 형제들하고 싸운 내력이 콩가루 집안의 지존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격호 씨가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이겠지만 한때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잡지가 있는데 포브스가 매년 이제 세계 부호 순위를 발표를 해요.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1, 2등을 다투는 그 부호 순위가 포브스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1988년 포브스 발표를 보면 세계 부자 순위 4위 신격호입니다. 우리나라 4위가 아니고 세계에서 4위였었어요. 예, 이때 신격호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한 해 반짝한 순위가 아니고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신격호는 계속 세계 10위 근처에서 놉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요 무렵에 세계 부자 순위를 일본인들이 다 휩쓸었을 때입니다. 그 일본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1위부터 10위까지 한 대여섯 명이 전부 일본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격호 씨는 사실 일본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일본에도 부동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때 이제 신격호 씨가 세계 톱10 부자가 됐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격호가 5남 5녀 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제일교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교포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껌을 만들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한국에 진출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롯데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맡겨요. 5형제니까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랫 동생이 신철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철호 씨가 1966년에 그때 한국 롯데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 기록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형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롯데에서.
그래서 신철호 씨가 신격호 형의 도장을 위조를 해요. 그래서 이 도장을 가지고 한국 롯데 이사회에서 형인 신격호는 사임을 했다. 이렇게 서류를 위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회사 돈 한 4억 원 정도를 삥땅을 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격호가 노발대발을 해서 동생을 횡령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신철호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기록을 보면요. 이 신철호 씨가 도장을 위조하고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형제 중에 둘째가 제일 먼저 롯데 가문에서 영원히 축출이 됩니다. 이제 콩가루 집안의 첫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두 번째 형제 간 갈등이 유명한 라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 신춘호. 그렇죠. 농심 창업주인 신춘호와 신격호 두 사람의 갈등이죠. 예. 이 신춘호 씨가 삼남인데 일본에 있는 신격호 형을 찾아가서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신춘호 씨는 한국 롯데에서 조금 인정을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분위기를 보면요. 예.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그냥 나 사업 구상이 있다. 요즘 한국에 삼양라면이 대유행인데 내가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돈 좀 대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허락해주고 롯데 쪽에서 돈을 대달라 이런 얘기인데 신격호가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격호의 발언이 한국인의 식습관에 라면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미 삼양라면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라면 시장은 힘들다. 이렇게 논리를 펼쳤다고 나와 있는데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진짜 아니 지금 농심이 어떤 기업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망을. 그런데 이 야사에 보면 이때 신격호가 동생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이거였다는 야사가 있어요. 야, 한국처럼 못 사는 나라에서 라면 같은 고급 음식이 팔리겠냐? 뭐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발끈합니다. 신춘호 회장이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해요. 롯데공업이라는 회사를 세우고요. 라면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이때 형이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을 쓴 걸 용인을 해준 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엄청나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데공업은 초창기에 삼양한테 밀려서 굉장히 고전을 하죠. 예. 그러다가 라면이 아니고 1971년에 새우깡을 내놨는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농심과 신춘호 회장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1975년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구봉석, 곽규석 두 코미디언이 나와서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네, 대한민국 CF의 역사를 다시 쓴 그 유명한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CF로 단번에 농심이 라면 시장 강자로 떠오르죠. 예.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농심은 라면 브랜드 이름이었고 회사는 여전히 롯데공업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가 반대한 라면 시장에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신격호 회장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쪼잔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야 신춘호 네가 뭔데 회사 이름에 롯데공업을 써. 당장 롯데 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와서. 예,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보기 쪼잔하겠어요, 예. 형이. 그래갖고 두 사람이 엄청나게 감정을 상하고 결국 이때 영원히 다시 못 볼 형제로 갈라서요. 예. 그래서 신춘호 회장은 이제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브랜드 이름이었던 농심을 이제 회사 이름으로 쓰죠. 이후에도 요 두 집안은 제사를 따로 지내요. 아버지 제사를요. 그래서 그 집 아버지도 제사 때가 되면 되게 바쁘신 겁니다. 두 집안 다 들르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갈등이 있을 때 기자들이 농심 쪽에 물어봤어요. 농심 입장은 뭐냐. 그랬더니 단번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농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남의 집안 이야기다. 요거였습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요. 요게 끝이 아닙니다. 1995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YS 시절에요. 부동산 실명제가 007 작전 시행되듯이 전격적으로 실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 한국의 부자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땅을 안 샀습니다. 다 차명으로 땅을 사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때 신격호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 막내 동생 신준호가 있는데 이 신준호 이름으로 땅이 지금 되게 많이 있다. 이 신준호 씨는 지금 그 우유 만드는 푸르밀이라는 회사의 오너죠. 예, 그런데 이 신준호 이름으로 돼 있는 땅 대부분이 롯데 소유이고 내 소유다. 이 양평동에 롯데제가 부지 3,600평, 그리고 뭐 경남 김해시에 뭐 임야 1만 평 등등등 전국에 7곳 땅 37만 평, 신준호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사실은 내 땅이거나 롯데 땅이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관리만 맡긴 거니까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서 내 이름 혹은 회사 이름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신격호 주장이고요. 막내 동생 신준호가 대번에 반발을 합니다. 신준호 주장은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양평동에 있는 그 땅, 요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물려받은 땅이다. 라고 반발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신씨 형제 아버지도 꽤 부자였었어요. 예. 이래서 이제 신격호하고 막내 남동생 신준호 사이에 또 소송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신격호 회장이 막내 남동생 신준호를 굉장히 아낀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나이 차이도 엄청납니다. 19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신격호가 신준호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소문이 개뿔이었던 거죠. 아들처럼 여기는데 땅 때문에 소송을 걸었겠어요. 1995년이면 신격호가 세계 10대 부자 뭐 이랬을 때입니다. 근데 세계 10대 부자가 양평동 땅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는 막내 동생한테 소송을 걸 리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격호 회장의 캐릭터는 동생이고 누구고 아무도 안 믿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신준호 씨가 형제 중에 유일하게 한국 롯데에서 굉장히 많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요 소송이 벌어지면서 신격호가 전부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열이 받은 동생 신준호 회장도 격렬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 보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재판부에서는 신격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돈은 출처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격호가 사업을 해서 롯데 돈으로 산 땅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하죠. 그래서 신준호가 1심에서 진 다음에 항소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유 만드는 업체 롯데햄 우유라는 작은 회사를 받아서 분가를 해나갑니다. 그게 지금의 푸르밀이고요. 신격호 회장은 남동생이 넷 있는데 나머지 3명하고 다 이렇게 콩가루처럼 갈라섰고요. 유일하게 넷째 남동생 신선호 씨, 일본 산사스 식품이라는 회사의 사장인데 요 사람하고만 지금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3 동생하고는 이제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됐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 남동생 쪽으로는 막내가 신준호 회장인데 오남 오녀 중에 진짜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신정희 씨라고요. 예, 신격호 회장하고 나이 차이가 24살이 나요. 근데 이 신정희 씨는 동화면세점 그리고 롯데관광 이 2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런데 신정희 씨가 롯데관광을 세울 때 오빠의 도움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자기 남편하고 자력으로 롯데관광이라는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빠한테 양해를 구한 겁니다. 롯데 이름을 걸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요. 관광회사를 할 때요. 그래서 큰오빠 나 관광회사 세울 건데 롯데 이름 좀 쓸게. 그러니까 신격호가 그래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롯데관광이라는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름만 신격호 회장의 양해 아래 롯데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2007년에 신격호 회장이 주도를 해서 일본 JTB라는 회사하고 합작으로 롯데 JTB 여행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막내 여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롯데그룹이 이제 여행사를 차렸으니까 너희 롯데관광이라는 이름에서 롯데를 떼. 그리고 니네 지금까지 롯데 마크 썼지. 그것도 쓰지 마. 이래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쪼잔해요. 24살 차이 나는 여동생 관광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업계에 뛰어들어서 라이벌이 되는 것도 너무한데 30년 동안 이름하고 롯데마크 쓰던 여동생한테 이름 내놔 이러니까 이 남매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또 소송이 벌어집니다. 신정희 쪽이 이건 오빠가 허락했던 거고 그리고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관광업계까지 뛰어드는 건 공정경제방지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무승부 비슷하게 됩니다. 롯데관광은 롯데라는 이름은 쓸 수 있게 되고요. 롯데 마크는 사용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판결이 내려져서 예. 지금의 롯데관광은 아무튼 그 신격호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원수지간이 된 막내 여동생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대한민국 콩가루 집안의 지존의 역사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예. 부모 대에서 그 난리를 부리니까요. 자식 형제들이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니까 자식 형제들끼리도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죠. 그리고 그 형제 간의 싸움에서 이긴 차남은 이제 아빠가 범인이다. 나는 죄 없다. 뭐 이러고 아빠한테 다 덤텅이를 씌웁니다. 예. 이런 콩가루 집안이 뉴 롯데를 지금 지향을 한대요. 뭐 기도 안 차는 일입니다. 부디 사법부가
롯데 경영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요. 검찰의 이 구형 결과를 사법부가 현명하게 받아들여서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 쓴 이 콩가루 집안을 제대로 응징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재벌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롯데 집안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롯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만약 신격호가 가진 재산을 소유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똑같이 불편일색으로 살라고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하실 겁니다. 김용문 PD님 성격이에요. 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싶은 생각도 슬프죠? 들고요. 예, 네, 슬픕니다. 되게.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전혀요. 전혀요. 예. 네. 가난하더라도 콩을 갈라 먹더라도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이런 삶이 낫지 말이죠. 뭐 그런데 제 말에 동의 못할 분도 많습니다. 그냥 돈 나한테 주고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친하게 지내볼게 이러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99%일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게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